가족은 김선돈 아버님 이름이 한태수는 이제 어머님 이름이시고, 김경수, 김경자, 이제 김호, 저희가 이제 막내로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님은 조금 계화된 분이셨어요. 어머님은 직장 생활을 군청에서 하셨고, 아버님은 사업을 이제 하는 뭐 그런 이제 입장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주 어려울 때 좀 넉넉하게 사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그랬는지 좀 운동을 이제 좋아하고 성격이 좀 활발한 그런 학생이었던, 어린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육상을 이제 좀 하고, 그때는 학급반에 운동대회들이 많아서 이제 거기서 좀 잘해서 육상부에서 이제 늘 봄, 가을을 그 토영 5개 국민학교가 이제 시합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대표가 일본에서 이제 대표 결승에서 자유중공한테 지는데, 우리 집에 있거든 뭐 라디오나 이런 축구기가 있다 보니까 라디오를 듣다가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아, 내가 축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축구를 시작한 겁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그 5개 국민학교 시도대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도대항을 이제 우리 그 지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뭐 이런 데인데, 그때는 유괴사변인 이후에 아주 어려운 때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경남 일원이나 저런 중부 지역에서는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합을 나가면 우리가 늘 이제 우승도 많이 하고, 또 토용에서 시합한 그 대회는 3년 연승을 해서 우승기를 갖다 놓고, 우리 때 이제 그런 게 큰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이제 중학교는 토영중학교가 있었고 지금까지 있지만, 지방팀으로서는 많은 인재를 육성한 곳입니다. 토영중학교가 지금은 많이 약해져 있는데, 뭐 선배 입장에서 저도 고향에 가서 좀 해봤지만은 뭐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토영중학교를 스카우트 대회 가서 축구를 하면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늘 아팠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날 지도자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우구로 최기인 씨가 계십니다. 그분은 중동고등학교를 나왔고 토영중학교를 나왔고, 그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국가대표가 됐고, 많은 분은 있는데 많이 알려진 사람으로서는 이제 최기인 씨하고 저하고 그때 당대 이제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김옥은, 김홍주 뭐 이런 데뷔 선수들이 박몽이라고 나오고, 국민학교 때 라이벌이던 친구가 또 박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이제 손태호, 강일건 뭐 이런 친구들하고, 또 뭐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한 데뷔 선수 청소년까지 합쳐서 2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때는 토영의 그 공술 운동장이 지금도 개인이 시산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딴 데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이제 공술 운동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날씨가 따뜻하니까 전지 훈련을 토영 유지들이 대표단도 오고 그 시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축구가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토영에 고등학교가 없어졌어요, 우리 때.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축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생활을 이제 하고, 가정도 좀 어려워졌고, 그러다가 친구들이나 모든 주위 사람들이 재능이 이제 아깝다 해서 그 진주고등학교를 이제 좀 가서 축구를 시작하도록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때는 학교를 다니기가 좀 지금같이 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학도 갈 수 있고 편안하니까. 거기에서 한 1년 놀고, 이제 갑자기 키도 한 12cm 크고, 그래서 이제 몸에 탄력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한 1년을 고생했습니다. 하다가
정강지 선수, 홍경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제 같이 진주중학교, 토ing중학교 라이벌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복내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축구를 하다가 여기에서는 좀 어렵다 해서 부산 상구로 정강지가 가고 나는 동래고등학교를 가고 홍경구는 진주고등학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들이 오늘 경남의 이제 대표로 많은 역할을 해서 축구 발전에 이제 기여를 하는 게 됩니다. 그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고 제가 평생을 지도자 생활하고 선수 생활하면서 한번 만나보기 힘든 그런 분 같아요. 모든 걸 갖추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서 내가 정말 축구를 열심히 해서 이 나라의 큰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제 더 크게 가졌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늘 따라서 했던 것이 오늘날 나를 낳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인격을 많이 갖추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또 남자가 약속을 하면 약속 이행을 하고 또 그분은 늘 우리를 돌보면서 약한 자를 다 많이 도와주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라 하고 운동보다는 단체 생활에 철두철미하게 생활에 많은 지시를 받았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 그분은 이제 런던 올림픽을 가게 됐고 연세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아마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경남의 많은 선수들이 거쳐갔으면 홍경구도 결국은 제일모직에서 만났고 또 경남의 많은 박무웅이나 이런 선수들이 그런 분의 손을 많이 거쳐간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저는 공격수로 축구를 하다가 안종수 선생님이 수비를 한번 보라고 해서 보니까 저는 이제 골키퍼는 안 하고 다 봤는데 멀티같이 여기저기 그런데 내가 갔을 때는 동래고등학교가 굉장히 약체였어요. 그래서 이기고 있으면 수비를 하고 지고 있으면 공격을 보고 그런 생활을 해가 왔습니다. 토너먼트식이 많았고요. 리그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리그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토너먼트인데 1년에 대회를 한 서너 개 하지만 토너먼트니까 한 번 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서울은 1년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을 잘 모르고 지방에서 많이 알려진 선수로서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제일모직을 가시고 제일모직이 합숙을 오면서 이제 우리가 알려지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오늘날 서울에 와서 축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를 모르니까 몰랐고 그 감독 선생님들이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동래고등학교 누구 이제 이렇게 동래고등학교를 많이 들미고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많이 들미고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의 뜻은 저는 늘 순종하고 또 그분이 존경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늘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대학이라는 데는 좀 축구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인양하면 좀 데뷔 선수들이 있는 제일모직이 한 10몇 명 정도 있었어요. 실업팀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서 대한중석, 석탄공사, 한국전력, 철도청, 이제 그때 공병단, 병참단 이런 팀들이 방첩대, 현병감실 그런 팀들이 실업팀을 유지하고 반은 군인팀이고 반은 이제 실업팀인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축구를 배우면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생님 뜻을 따라서 갔습니다. 지금까지 후회스럽지는 않는데 하기에 나름 같아요. 사람은 자기 하는 일에
우리가 전문인이 된 거거든요. 축구 선수가 지금 프로팀이 생겼지만 프로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수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목적도 없고. 그런데 저는 좀 훌륭한 대표 선수가 되기를 바랬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축구를 열심히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 연고대라는 거대한 산맥은 있지만은 꼭 거기에 가서 내가 뭘 얻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때 국가 공무원이 2,600원 받을 때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나가 6,700원 받았어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18,000원 받았어요. 지금 프로보다 더 대우를 잘 받았죠. 그런데 이제 뭐가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프로가 계약제니까 능력급 받지만 그때는 학벌을 갖고 따졌다. 그래서 저는 염색가에 있었고 이제 겨울에 가서 그 연수를 받으면서 이제 직원이 되면 60세까지는 이제 그 퇴직할 때까지 보장을 받으니까 이제 뭘 배워야 되는데 염색가에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나오신 분들은 사무실도 가고 또 뭐 이런 과에 섬유과도 가고 그랬어요. 했는데 모든 걸 배워야지 근무를 하니까 겨울에는 연수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짠디구장이 있었고 숙소도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주고 아마 어떤 기업보다도 앞서간 기업이 아닌가. 제가 포항제철도 있었고 상업은행도 있었고 한일은행도 있었고 여러 군데를 있어 봤지만 아마 제일 모직이나 삼성만큼 그런 직원들이나 모든 제도가 잘 돼 있는 데는 없다고 봐요. 원래 저는 65년도에 대표 선수가 되어 한중일을 합니다. 그 김종필 배라는 걸 있었는데 제가 64년도에 대표 선수가 됐는데 선생님이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대표 선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뜻을 잘 모르고 조금 섭섭했어요. 근데 그때는 3차전까지 이제 선발전을 하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1년 반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반이 때 이제 가면 네가 해볼 만하다 해서 대표 선수가 되면서 베스트가 돼서 은퇴할 때까지 이제 그 대표 선수 생활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때는 야간 경기도 우리는 해보지 않았고 짠디도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 라이트 경기를 보면서 너무 선수들이 빠르게 보이고 공이 빨리 오니까 야, 내가 저기 가서 공을 찰 수 있겠느냐. 굉장히 긴장도 했는데 가서 해보니까 이제 많은 자신감도 생겼고 그때부터 저는 축구라는 것을 짠 데서 많이 해야 된다. 또 신발도 아디다스라는 축구화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장비에 뒤떨어져 있고 유니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미흡한 쪽에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기 쪽은 좀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힘이나 이제 파워나 뭐 또 지구력이나 조직력이나 이런 거는 많이 갖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국식으로 좀 이제 킥을 많이 하고 센터링해서 파괴하는 그런 식으로 아시아 지역은 좀 체격이 작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로 통해서 우리는 최대한 힘을 이용했고 신장도 이용했고 아마 66년 이후에 이제 한국이 브라질이 세계 제패를 하면서 4-4라는 전술이 바뀌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거기 변화가 오는 그래가 69년도에 우리가 이제 유럽을 가면서 이제 세계 축구의 어떤 맥을 이제 알게 돼서 스위퍼 시스템도 하고 리베로 전술도 쓰고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때는 스기야마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일본의 최고의 선수였고
가마모토가 이제 떠오르는 이제 선수로서 스트라이커로서 굉장히 많이 갖추진 체격 조건이나 스피드나 그 다음에 미들에 이제 모리하고 미야모토가 있었고 오기도 있었고 크라마라는 분이 약 10년 동안 준비를 한 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냥 달달이 시합이 있으면 한 달 정도 모여서 시합하고 그랬는데 저를 이제 잘 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스기야마를 이제 찾게 하는 그때는 김정석 씨가 센터업을 안 보고 내 자리에 봤어요. 오른쪽 사이드를 보시다가 김정석 씨가 센터업으로 들어가고 내가 이제 라이트 저 백을 봤는데 스기야마가 얼마나 빠른지 거기에 가서 기억에 남는 거는 일본의 이제 호텔에 짠디에서 정원이죠. 밤에 몰래 가서 태클 연습하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나고 그래서 그 게임을 잘 함으로써 저는 많은 걸 얻게 됩니다. 우리 팀은 이제 떨어졌지만은 그때 필리핀이 우리한테는 수비를 해서 7골 넣고 일본한테는 이제 10골인가 12골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골덜킬로 떨어졌는데 필리핀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억울하게 지면서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3대3이 그 수구전을 우리는 이제 짠 데서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일본은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주 인상에 남았고 수구전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우리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패스하는 거나 수구전에서 아주 우리가 약해져 있는 그런 데서 오는 선수로서 느낀 거는 지금도 늘 그게 가슴 아픈 그런 대회였어요. 그거는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크라마가 독일에서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우리가 69년도에 유럽을 가서 볼 때는 우리가 못 보고 못 배운 게 너무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실망도 많이 했고 나는 내 자신이 축구를 짜게 버리는 데가 그런 이제 일도 있었고 축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70년대 들어서면서 한홍기 선생님이 이제 청룡이라는 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계기를 이제 삼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축구의 어떤 그 핵이 된 것 같아요. 유럽을 가서 배우면서 남미를 그 다음에 70년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104일을 갔고 하나는 한 2달 정도 남미에 갔는데 그때 남미와 유럽의 축구를 우리 또래 선수들이 많이 배우는 바람에 우리가 급상승을 하면서 오늘 한국 축구가 많은 어떤 이바지하는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는 이제 국가에서 그때는 그 100억 불 이제 사업이 있어졌고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축구로 통해서 라오스, 버마, 캄보디아 이쪽으로 많이 원정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도까지 파키스탄 뭐 이런 홍콩 다 공산화되어 있는 때니까 그 시절에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갔는데 베트남은 이제 전쟁 중이었고 형님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교로서 이제 그 월남전에 참전하는 또 형도 축구를 아주 잘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사 다닐 때 축구 주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국관리에서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이제 떠나셨고 제가 일본 떠나기 전에 휴가를 잠깐 나왔어요. 그게 마지막 보는 이제 나는 일본을 가게 되고 이틀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보게 됐고 최명신 장군이 저를 불러서 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그날 이제 그 적액수가 그 형님이 그 이제 정보장교도 하고 소대장을 하면서
그 베트공이 이제 늘 나타나니까 매복했다가 소탕하고 그러는데 정보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누가 부시가 이제 그 베트공이 자수를 한다니까 갔는데 그때 저격당하는 그때 만일에 내가 1시간만 먼저 갔더라도 형은 아마 휴가를 얻어가 왔을 건데 그게 늦었다는 거죠. 그 아쉬움이 늘 지금도 형님에 대한 그 애절함이 남아 있습니다. 대기간 중에 해갖고 제가 나트랑까지 가서 형님을 그 이제 확인하고 최민희 장군이 이제 특별기를 내줘서 갔다가 그래서 훈장도 저 직접 주시고 최민희 장군께서 지금 다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성을 하게 되는데 호주하고 그 선생님이 박일갑 씨가 이제 그때 감독이었는데 내 방문 앞에서 밤을 새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선생님이 밖에 계신 것 같아서 나가서 걱정하지 말고 게임은 하겠다고. 그래서 게임을 다 하고 그때 이제 왼쪽 발목을 내가 다치게 되는데 그 이제 아픈 다리를 이끌고 시합을 마치고 호주한테 집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유럽을 갔다 와서 많이 상승돼 있었고 호주가 이제 모든 선수들이 거의 영국에 가 있었어요. 프로팀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기를 하면 호주하고 아주 백충세로제 하는데 우리 홈이니까 또 양지에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힘을 입어서 이제 세계대회 한번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불행히도 뭐 페널을 얻어서 못 였지만은 그 친구가 뭐 꼭 못 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그 성과가 그 안 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요. 훨씬 그 전에 좋았습니다. 훨씬 그 전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텔레비가 그리 발달 안 돼 있고 저는 이제 지금 뭐 이야기지만 연고대라는 거대한 그 일 때문에 협회나 모든 것이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최천 씨가 그때 회장을 하고 계실 때예요. 그분인데 내가 기자들이 뽑는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1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인터뷰를 거의 안 했습니다. 매번 기자들이 오면 66년, 67년, 68년 거의 안 했습니다. 내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처신하기가 더 어렵고 또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때는 사회보장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운동하다 다치더라도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정말 그 구루마라도 꼴 수 있는 정말 그런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알려진 것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거의 안 했습니다. 69년도하고 70년도에 우리가 남미와 유럽을 가면서 엄청나게 변했죠. 그리고 지도자들도 많이 변했고 선수들도 많이 변한 것이 그게 이제 그 결과인데 좀 이제 오랫동안 투자하고 대표 선수 관리를 잘했다면 우리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고 보죠. 그리고 대표 선수를 관리를 잘못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협회가 좀 비대하다는 거지 하는 거는 똑같은 거다고 봐요. 좀 어떤 목적의식이 많이 없고 제가 뭐 이런 비판보다는 우리가 뭘 얻으려면 뭐 2030년에 일본같이 뭐 월드컵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럼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들겠다. 목적을. 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가는데 골든 에이지다 뭐다 이런 게 이제 있기는 있지만은 행식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첫째는 팀을 육성하려고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선수는 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와서 봐도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 육성을 교육만 갖고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늘 언론에 대고 기술, 상벌, 경기, 심판은 좀 떨어져 나와서 하면 좋겠다. 그거는 협회는 지원을 하고 정말 전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게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기술에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나 지도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좀 더 냉철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볼 게 뭐 있느냐 이거지. 그만한 경험을 갖춘 사람을 쓰는 것이 옳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심판도 질이 높아야 된다는데 경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책임과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잣대를 여다 댔다 저다 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좀 중심이 있는, 지금 유로 같이 뭐 업사이면 공이 발에서 떠나기 전에 들어간 건 업사이지만 발에서 떠나서 이제 거리가 길 때 그거는 업사이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경기는 지금 이제 운동장이나 이런 걸 시설을 보면 가서 확인을 안 한다는 거지. 보면. 그런 게 지금 좋은 경기도 그라운드가 나빠서 나쁘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투자해서 많은 거를 좀 잘하면 훨씬 우리가 질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상과 벌은 정말 냉철하게 줘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좀 우리의 발전이 되는 계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농구 선수를 친하게는 이인표나 박한이나 이제 그 기란성 같은 농구계 이제 스타들하고 친했는데 단체 종목하고 개인 종목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단체 종목은 좀 희생적인 게 많아요. 태릉 선수촌에 저도 뭐 근 10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친하게 됐고 내가 해병대에 있을 때 어렸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해병대를 갔습니다. 저는 방첩대나 해병대를 안 가고 해병대를 갔는데 그때 그 농구가 해병대 농구에 이인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만나게 내가 친해져가 이제 거기 모였는데 원래 농구 선수가 훨씬 술을 잘 먹어요. 잘 먹는데 둘 다 우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게 됩니다. 우승팀들은 마지막까지 있어서 이제 그 폐막식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가 이제 그게 술을 마시게 되는데 많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술을 많이 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그 호텔에 주변에 술이 다 독이 날 정도로 그래 뭐 술을 먹고 아침까지 취해갖고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추억이죠. 뭐 꼭 무슨 대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친구들 간에 서로가 웃으면서 그런 해포를 푸는 그런 게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뭐 농구 선수한테 졌다고 저희가 그럼요. 저는 이제 김용식 선생님이 69년 또 유럽을 가서 김정석 선배님이 센터를 보다가 안 되고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아마 새로 뭘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김정남 씨는 원래 미드필더를 받고 나는 공격 보다가 이제 수비로 내려왔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 이제 그 김정남 씨하고 이제 그 콤비를 이루어서 했는데 그 게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리베로 시스템이라 해갖고 내가 수도발 보고 이제 김정남 씨는 리베로식으로 이제 보면서 나는 맨투맨을 하면서 이제 파괴하고 끊고 이제 이러면서 흘릴 건 흘리고 또 공격을 본 둘이 다 그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패스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되고 해서 상당히 그게 콤비가 잘 맞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악착같이 하고 제가 남달리 빠른 편입니다. 행동은 스로웠는데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대가 공을 잡기 전에 축구의 기본은 인터셉트를 해라.
두 번째는 돌아서지 못하게 해라. 세 번째는 몸싸움을 해라. 그게 기본만 하면 돼요. 근데 가마무대의 단점은 강한 수비한테는 피해 가려고 그래, 늘. 그럼 나는 편안하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공격수로서 파괴를 하고 이런 것이 체격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나는 유럽에서 축구를 하면서 유럽 축구가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나는 맞다고 봐요. 몸싸움 하는 거나 이런 것이. 근데 뭐 성격 같아요. 그거는 우리 팀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나갔는데 시합을 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또 저는 좀 성격이 검고 흰 거를 분명해요. 중간에 서갖고는 하진 않아.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축구를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분들은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고 내가 뭘 할 거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아, 이럴 때 이 사람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배우는 거죠. 세계적인 스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잡을 수 있느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딴 사람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걸 많이 연구했고 그때는 비디오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걸 이제 와서 기록도 하고 오른발을 잘 쓰는지 왼발을 잘 쓰는지 어떤 행동을 잘하는지 찬스를 어디서 많이 만드는지 이런 걸 많이 느껴서 그게 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일들이 몇 가지 나오면 어떤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왼발 오른발 뭐 드리블을 어떤 행태로 한다 이런 거를 알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쉽죠. 굉장히.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그런 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창만 씨는 미드필더니까 이제 좀 그렇지만 저는 펠레 선수는 뭐 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야나 이런 것이 공이 발에 들어가면 잘 뺏지 못해요. 그런데 인터셉트를 먼저 하면 훨씬 쉽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선수가 시합하는데 지라고 시합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좀 그런 면에 대해서 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예. 그거는 좀 우리는 합숙이나 이런 걸 좀 환경이나 바뀐 게 별로 없으니까 태릉 선수촌도 지금 운동장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식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 축구 선수들이 제일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때부터.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거는. 30살에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처음 데뷔 선수 될 때 그 이유는 그때는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를 못 가게 많이 말겠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고인이 다 됐는데 그분들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선배, 제가 이제 그때는 선배인데 차범근 선수가 그때 당시에 나보다 10년 후배니까 그런데 뭐 훈련도 많이 했지만 선배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떤 그 관리하는 방법이 너무 나한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뭐 건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대표단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도 돌아가서 팀에 좀 해줘야 된다고. 너무 많이 대표단을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장덕진 씨한테. 이제 제가 떠나야 되겠다고. 근데 자꾸 말기에서 이제 연장대가 73년에 겨울 훈련 다 하고 6월 달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지도자분들이 좀 그 융통성이 서로 없었고 그래서 제가 빨리 그만둬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그걸 그만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토임종합주 있을 때 했죠. 예, 지도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런데 지도자를 하려고는 안 하고 사실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내가 그 포항제철을 간 거는 지도자가 하기 위한 어떤 준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많이 했고 앞으로 지도자가 되면 유럽이나 남미 간 거 모든 거를 해서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내가 느낀 점, 크라마, 에담서, 또 독일의 하르트만 외국 지도자들이 가르쳐 준 그런 걸 많이 기록해 갖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동래고등학교 가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겁니다. 그때는 갑자기 청소년 세계대회를 가는데 저를 불러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홍기 선생님하고 조인옥 선배님이 그래도 경험을 한번 쌓는 것도 안 좋겠느냐. 네가 추천이 됐는데 자문을 이제 구했죠. 그래서 이제 가는 게 좋다 해서 가서 이제 배우는 거죠. 저는 밑에서 뭐 이 심부름 해주고 그런 이제 그 감독들이 뭘 하는지 또 코치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배운 거죠. 세계백은 높다고 봅니다. 그때 하나 이제 내가 그 우리가 이제 최순호, 이태호, 이태호하고 뭐 이 저 심판 보던 이상용이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아주 잘했어요. 그 애들이 거의 대표 선수가 다 됐습니다. 역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김창기 이제 그 감독 선생님한테 부탁을 많이 했어요. 청소년을 편견을 보고 하지 말고 좀 좋은 선수를 뽑자 해갖고 많이 도와주셔갖고 제가 이제 그 좋은 선수를 많이 뽑아서 갔는데 카나다하고 이제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게임이고 보니까 예선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메로라는 선수 때문에 우리가 졌는데 파라과이한테 그때 로메로가 누구 정도인가 하면 그 아르헨티나에 마라도나를 능가하는 그런 선수였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알게 돼서 내가 맨투맨을 하자고 창수 형님한테 그때는 이제 창수 씨가 코치였는데 임창수 씨가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맨투맨을 했으면 우리가 3골 안 먹었어요. 오영규가 그 영규가 골키퍼였는데 그 골을 3골 먹고 골키퍼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달래갖고 이제 시합을 끝까지 마쳤는데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최초로 이제 예선 통과해갖고 청소년이 많은 어떤 빛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아쉬운 게임이었어요. 제가 한 6년 가깝게 있었으니까 동래고등학교는 선배님들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으면 네가 큰 지도자가 안 되니까 가서 이제 그 콜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있는데 나는 지금 배워야 되니까 그때는 유럽을 많이 다닐 때입니다. 그때는 뭐 환경이 안 좋으니까 비를 내서라도 뭐 이제 공부하러 가고 프로팀에 가서도 이제 같이 훈련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가 왜 고등학교를 갔는가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봐야 이런 아래부터 좋은 지도자가 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간 겁니다. 그리고 스카우트 하러 가면 초등학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뭐 게임하는 것도 보고 연습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한일은행에 13년 창단 이래 한 번도 우승이 안 된 거예요. 그 팀 하나만. 그래서 박영근 씨라고 잘 모르는데 한홍기 선생님하고 한일은행에 계실 때 친구로서 축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걸 몰랐는데 그분을 소개를 해줘서 한번 만나뵈라 해서 갔더만은 축구를 좀 재건하는데 자네가 필요하니 좀 도와달라 해가 한 선생님이 아마 그
그걸 좀 권했던 것 같아요. 한홍기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갔는데 그때 가니까 뭐 행편없은 어떤 환경이었어요. 수유리 숙소가 있는데 뭐 방바닥부터 뭐 숙소가 행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한테 잠자리하고 이런 거는 좀 시정해주고 예산이 2,300만 원 그때 있었는데 18명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올림픽이 22명 가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하고 뭐 이래갖고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기가 돼갖고 한일은행이 많은 우승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있으려니까 제가 차장도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인데 당신은 국관리에서 가야 된 데가 프로에서 코어를 하니까 대우에서 처음에 코어를 했는데 안 갔어요. 더 배워야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현대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LG가 이제 좀 한 달 늦게 했는데 먼저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제자들이지만 최강희부터 이제 그래 보면 이상용이도 2년 축구 안 한 애들을 데리고 왔고 어렸을 때 소질 있는 선수들은 뭐 환경이나 지도자를 잘못 만난다든지 생활이 좀 잘못되어 있던 그런 걸 잘 관리하면 좋은 선수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뭐 스카우트비도 없고 하니까 그런 선수들을 모아서 동계훈련을 잘 시켜서 좋은 선수가 되면 또 좋은 데를 보내주고 내가 할 의무다 이거지 그거는. 그래서 그리 된 것 같아요. 그리 안 됐죠. 그때는 뭐 데모도 많이 하고 또 환경도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 그냥 프로였지만 축구를 전문으로 한다? 그런 정도였어요. 그때는 제가 유럽을 많이 다니면서 본 거하고의 차이점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 제도도 나쁘고 데뷔 선수를 뭐 시도 때도 없이 데리고 가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뭐 1위 가다가 또 2위도 하고 그래서 현대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우승을 못했어요. 다 맡아서 우승을 시켰는데 현대만 우승을 못 시키고 나온 그런 준우승만 하고 나왔죠. 그거는 제가 잘 몰랐어요. 이 대표단의 행태를. 또 꿈도 안 꿨고 저는 뭐 지도자를 고등학교 갔고 또 내 친구는 대표단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나는 우리 또래에서 대표단 감독을 하면 그걸 하나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뭐 신경 안 쓰고 이제 있었는데 늘 복수로 올리면 내 이름이 올라갔대. 근데 그때는 복수로 올리는 줄을 몰랐다고. 근데 어느 날 한 선배가 나를 찾아왔어요. 야, 나하고 니하고 복수가 올라갔는데 네가 좀 기권을 하면 안 되겠냐. 그래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형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아니 내가 올라간 것도 모르고 뽑힌 것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된다면 내가 안 한다고 할게요. 그럼 형이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정도로 그때는 무관심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독일에서 한 4, 5개월 있을 때예요. 그런데 유럽컵을 하는데 그 대회를 하는데 스웨덴에서 했어요. 그 이제 그 스칸다나비아 쪽으로 가서 지금 미국 가 있는 최중원 씨라고 우리 축구 선배입니다. 불란스에 있었는데 나하고 같이 이제 가서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나를 찾아서. 근데 박병주 씨가 기술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네가 데뷔단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언제 물어보고 했나? 뽑으면 뽑고 안 뽑으면 안 뽑고 이랬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거야. 그게 뭔데 이런 게 전임 감독을 한대. 그래서 전임 감독을 하면 좋은데 이제 내가 유럽을 잘 아니까 행태를 그래서 좋은데 나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늘 회피하고 적대가 돼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하고 하는데 그걸 해가 되겠느냐. 그래서 난 그거 안 한다. 그만 딴 사람을 뽑아서 해라. 그리 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또 온 거예요. 자꾸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들어갈 건데,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언제 뽑는데, 이렇게 뭐 좀 시간이 며칠 없대. 나 들어간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들어가서, 그럼 그때가 만나자. 그래가 이제 그리 된 거예요. 됐는데, 가서 보니까 선발위원이 조중현 씨, 김기복 씨, 노홍섭 씨, 그때 김행종이 박병주 또 누구 뭐 이런 6명이고 위원장이 허성표 씨예요. 그때 부회장 하실 때예요. 그래 이제 허 회장이 나를 좀 만나줘서 가니까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없다. 근데 한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된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가 그렇다면 한번 축구인으로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 막 파동에 연대다 고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파동에 되니 좀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 이제 제가 그 허영하고 약속을 해서 승인을 한 겁니다. 그거는 뭐 나는 그 감독으로서 책임 소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그렇게 우리가 뭘 일을 하면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위기에 와 있는 지금 똑같은 이야기야. 내가 시합을 하러 갔는데 한 대를 위해서 우승을 하러 가느냐, 예선을 통과하러 가느냐, 그건 다르다는 거지. 나는 예선만 통과하면 돼. 일본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단 이란, 이라크, 사우디가 여기에서 우리는 못 이기면 탈락이다는 거지. 거기에서 승부를 지려고 했네. 근데 그때 오토가 일본이 아시아 축구연맹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 지난 이야기들이지만 일본이 손을 저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해야 될 시합을 사우디로 가게 된다고요. 예, 카타르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불리해지잖아요. 근데 대를 중동 지역 한 팀 하면 아시아, 여기에 동아시아 지역 하나 하고 이리 섞어야 되는데 우리만 줄줄이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선수들한테 그랬어요. 2승 1무 정도 안 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런데 1승 2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7분을 봤습니다. 루스타임을. 그때 당시에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실수로 골을 먹는데 그런 전략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기자분들한테 그랬다고. 우리는 예선 통과를 하러 간 거지 우승을 하러 간 게 아니다. 나는 2년, 2번, 8년 동안 대표 선수들을 키운 선수들이 다 은퇴를 해버렸는데 그게 최인영이 하나 남고 김주성이 그 정도야. 그때 당시에. 예, 다 은퇴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프로팀이 6개 있었어요. 그러면 선수를 어디서 고를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허성표 위원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근데 너무 임박하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할게. 그래서 그걸 만들어냈는데 내가 요새 KBS도 뭐 가서 비판도 받고 했지만 좋다 이거지. 근데 나는 기자분들한테 왜 그걸 이야기를 일찍 안 해?
아니 시합하러 가는 사람이 우리가 그러면 뭐 예선 통과만 하러 간다고 누가 이야기하느냐. 나는 예선 통과만 하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가 본선에서 뭘 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글이 된 거예요. 연속 자 센터로 해주고 헤딩 슛! 자 오른쪽으로 다시 해서요. 자 정정을 올리는데 쭉! 앞쪽으로 한번 끌어보고 앞쪽 들어가면 좋아요. 네, 위험한 상황과 맞았던 우리 한국. 후반 45분이 다 지나고 금방이라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려던 순간 떠들썩하던 일본 테레비들이 갑자기 소리가 멎었습니다. 본선 진출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공개 점수로만 투표해 주십시오. 그건 말할 수 없죠. 그거는 남이 나를 이제 보내게 되는 어떤 카드다 이거지. 제가 그런 시합을 한두 번 우승했어요. 남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어떤 시합을 해보면 남도 도와주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아마 열심히 하는 팀이 어떤 덕을 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몸이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유럽을 많이 다니고 유럽 문화를 배우면서 축구도 배우고 하면서 많은 걸 얻게 됐죠. 그런데 나는 그리 봅니다. 우리가 아시아를 대표하는데 우승하러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그러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시아 대표로 가능성을 보여주러 가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늘 그랬어요. 우리는 아시아 대표로 세계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너네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지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없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조직에 있어 보면 저 안에 안 들어갈 곳이 있고 들어갈 곳이 있어요. 내가 축구를 다 했대서 행정을 다 알고 축구를 다 아는 거는 아니고 제가 가끔 표현을 기술자라고 하는 거는 기술 쪽에만 종사해서 내 할 일을 하고 최소한도로 협회에 들어가서 일할 정도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세계 축구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게 돼야지 여기에 조그마한 걸 갖고 세계하고 상대를 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삼성에 내가 처음에 어렸을 때 가갖고 있던 게 내 기억에 많이 남아있고 좋은 회사다. 그러면 거기에도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고 박성인 그 부사장님이 그 탁구를 하신 분인데 체육계에 오래 몸을 담고 삼성에서 비서실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선정해 주는 바람에 아마 거기서 축구에 종사하는데 가장 어떤 많은 시간을 소모했고 또 많은 걸 얻을 수 있었고 뭐 그런 데서 좀 마음에 내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입장이에요. 한 중에서 조금 더 그런데 그거는 선수 수준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이야기한 해표 수준도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질이 높아지는데 내가 심판을 잘못 봐도 전술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지금 업사이드를 쓰려 하는데 현대축구 업사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심판이 잣대를 잘못되면 불안하니까 자꾸 쳐지게 된대도 우리나라 축구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런 거를 심판이 잘못 판단한다는 거지. 자기 때문에 전술이 자꾸 도태되어 간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것이 좀 이제 되게 아쉽고 그걸 맡은 분들이 왜 축구가 빨리 발전 못 하느냐.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는. 그래서 저는 좀 반반 섞어서 해요. 우리나라 축구에 맞도록 하고 또 이제 해외 나가면 그 짧은 기간에 많이 바꾸서 하고 좀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해서 많이 했어요. 외국 선수로는 처음에 창단해서 우리나라 프로의 그 정신을 불어넣은 거는 바데아입니다. 루마니아의 바데아가
생활부터 모든 걸 프로화할 수 있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어린 나이에는 고종수,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먹은 선수 중에는 이제 윤성효가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그 조화를 잘 이루어서 끌고 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됐고, 그게 뭐 최강희 이제 이런 선수들이 내가 한일은행에 있을 때부터 뭐 저기에도 있었고 했지만, 그 현대도 이제 그런 그 프로에 이제 뭐 똑 삼성뿐만 아니고 이런 이제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이제 그 선수들의 기억에 좀 많이 남는, 뭐 데니스나 이런 애들도 있지만 산드로 있고 뭐 다 있지만은 또 이게 뭐 이제 현재 뭐 지도자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다 우리 이제 한 가족 같이 지냈지만은 그래도 그게 보면 축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는 뛰어난 어떤 그 기량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쉬운 그런 선수들이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자기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데리고 가고 싶죠. 그러나 국가를 위한 거는 나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해결할 수 없거든요. 뭐 18, 19살에 이제 그거는 좀 우리나라에 좀 쫓기던 내가 입장이었고, 또 그리 많이 대응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든 과정. 그건 청소년에 있었을 때니까, 고종수는. 저는 그거는 팬은 우리가 만든다고 봐요. 근데 좀 이제 선수들이 프로 선수로서의 행동이나 언행을 분명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선수들이 잘못 생각한다는 거지. 연예인인지 스포츠맨인지 뭐 어떤 일반인인지 이 분류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스포츠는 스포츠답게 해야 되고, 연예인은 연예인답게, 좀 이런 사회인은 사회인답게 그런 게 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아직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 축구는 약한 팀이든 강한 팀이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이용하면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축구가 재밌는 운동으로 바꾸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발휘하면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지. 프로는 간중이 모여야 되거든. 근데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는 자연적으로 이기게끔 만드는 거는 좋은 전술, 좋은 훈련을 하면 그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팬들한테 어떻게 서비스할 거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우리는 지도자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프로라는 어떤 개념이 많이 약한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좀 바뀌면 더 나아질 거고, 그 다음에 구단이 축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구단 운영하는 분들이 좀 전문인들이 나서서 축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주 미흡해요. 지금 뭐 축구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제가 머리를 염색 안 하듯이 나이를 먹으면 먹는 대로 자기가 갖춰야 될 게 있거든요, 인간에. 그럼 죽음도 맞이할 줄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욕심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래서 늘 보면 더불어 살고 좀 여유가 없다는 것이 좀 가슴 아파요. 작은 거는 양보하고 어느 날 큰 게 자기한테 오는데 그걸 못 참는다는 것이 잘못된 거다 이거지.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축구협회도 좋아지고 축구인들도 좋아질 거고, 또 제도도 잘 만들어서 좀 스포츠가 발전하는 것을 보면 제일 제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죠. 재밌고 어린애들이 커가는 모습.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보다 훨씬 지금 중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거든요. 한 3년 정도 땡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17세 정도 되면 유럽이 프로에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프로에 나올 수 있는 제도도 바꾸고 잘할 수 있는 애, 지금 청소년 애들이 대표단에도 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좀 조기 발굴을 해서 제도를 좀 개선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연습도 그렇게 시켜야 되고 관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무대에 좀 빨리 설 수 있는 계기가 좀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96년도 창단했을 때 95년도 창단을 했지만 시합은 96년도 나오면서 그 해에 1차, 2차를 했는데 1차전에 우승을 하고 이제 5회 경기에 가서 이제 1대0으로 이기고 왔는데 이제 우리 홈에서 3명이 이제 퇴장을 먹고 그 진게임이 가장 아쉬운 골덕실로 남아 있습니다. 해놓은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좀 축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저 문제는 대표단 감독을 좀 더 늦게 했으면 훨씬 잘할 수 있었지 않느냐. 경험을 좀 더 쌓고 앞으로 후배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최고의 경험을 쌓았을 때 대표단을 맡았으면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이고, 그걸 맡고 난 다음에는 조용히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한테는 늘 감사하고, 또 제가 그동안 미흡했는데 좋아하고 또 힘을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영원히 그분들이 한국 축구를 도와주시고 많이 밀어주시면 그 이상 감사할 게 없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